한일 회담은 무엇이 문제였나? 징용, 징병자들의 받지 못한 돈. 일본의 한국인 징용이 본격화된 것은 1939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부터였고, 일본인에 대한 징용령이 내려진 뒤 1년 후의 일이었다. 일제의 징용 징병제의 표이다. 이때 일본은 한국인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처음에는 지원 형식으로 노동력을 징발했다. 월급 많이 줄 테니 어서들 지원하라는. 하지만 전쟁이 불리해지자 일본은 점점 강제로 징발하기 시작했다. 1943년 조선 전체 가구 수는 519만 호였는데 이 중 94%가 강제 동원을 위해 만들어진 총동원연맹에 속해 있었으니, 이 조직을 통해 물자와 인적 자원이 통제되거나 동원되었던 것이다. 당시 공무원들은 가가호호를 돌며 집요한 설득 작전에 들어갔다. 이제 반도인들에게도 내지인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징용령이 내려졌다네. 국민징용령? 지원만 하면 돈 많이 준다니까 어서들 지원하게. 그렇게 519만 가구 중 총 400만 명이 징용, 정신대로 징발되게 된다. 여기서 징발의 부당함을 운운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님? 맞다.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점은 징발된 조선인 상당수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당시 근로자들은 대부분 월급을 일본은행 등에 예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해방으로 징용자 대부분은 예치된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귀국해야만 했던 것이다. 일본 제철소에서 2년 동안 일했던 한 징용 노동자는 이렇게 회고한다. 한 푼도 안 쓰고 저금한 돈이 495엔이었지만 해방이 되고 나서도 이 돈을 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독신이니까 돈을 지금 주면 불황자가 되니까 저금해야 한다. 그걸 믿고서 일을 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정부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았다. 홍보 부족으로 많은 접수는 받지 못했지만 총 25만여 명의 신고를 받았고 추산한 피해액은 이러했다. 재산 피해액 3억 달러, 미지급 임금 사망 보상금 18억 달러, 합계 21억 달러. 그렇다면 한일회담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한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증거가 없다며 보상을 거부한 일본. 한일회담은 1951년부터 비밀리에 실시되어 왔었지만 청구권의 문제로 번번이 결렬됐었다. 21억 달러를 먼저 보상하라. 흥? 23억 달러를 배상하라. 흥? 하지만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요구하는 배상액은 대폭 줄어들게 되었으니 62년 6차 회담에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 강제 징용된 한국인들의 급여 2억 5천만 불을 달라는. 그 돈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징용자들이 전쟁 후 받지 않은 급여와 수당입니다. 이미 지불한 것도 있다는데 2억 5천만 달러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서류를 관리했던 것은 일본이 아니었습니까? 종전은 혼란으로 우리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황당한 얘기였다. 사장이 종업원에게 증빙 서류가 없다며 월급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였으니 말이다. 스미마생, 우리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하는 입장이라. 한국이 요구한 청구권의 사실 여부를 국회에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아니 그 증거 자료가 우리한테 있을 리가 없지 않겠소.
결국 이렇게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하지만 자료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1993년 일본은 징용자 징병이라 명부를 한국에 반환한 적이 있었는데, 명부에는 24만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름 아래 동그라미표가 되어 있었으니 이는 징용자들이 받아야 할 월급의 미불금을 뜻하는 것이었다.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 전쟁 부상자. 2차 세계대전 중 전쟁에 끌려갔던 한국인은 36만 명. 그 중에서 최소한 2만 명이 사망하고 8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가장 비참한 것은 일본군으로 참전해 상위 용사가 된 제1교포들이었다. 만약 이들이 일본인처럼 상위 용사 대접을 받았더라면 일본 정부로부터 1인당 수억 원씩의 연금과 보상금을 받았었겠지만 이들에게는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이 지급되었다. 이들은 손가락을 잃고 팔다리가 잘려도 돈 한 푼 받지 못했다. 보상도 없었고 연금조차 일체 없었고 불구의 몸이 되어 마땅한 일자리를 얻을 수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냉정하기만 했다. 1965년 한일협정 이전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문제들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 한국 정부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일협정 이후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한국에게 준 3억 달러의 피해자들의 보상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인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었다. 다만 협정 내용 발표에서 한국은 이 항목을 빼고 발표해버린 것이다. 징용 징병자의 미지불 임금, 사망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등은 모두 보상했으니 앞으로 이와 같은 일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바로 이 항목을 말이다. 국민의 배상금을 떼어먹은 정부. 일본인에게 2차 대전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었다. 대동아 전쟁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역사였으니 한일 협정에서도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관을 관철시키려 했었다. 한국의 독립을 축하하는 경제 원조라면 금액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청구권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청구권 명목에 집착한다면 우리도 금액을 늘릴 수 없습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사과하는 게 더 싫었던 일본이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냥 수락하고 만다. 쿠데타는 성공했지만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권으로서 국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경제개발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또 그걸 간파하고 있었던 일본이기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일본에게 받은 무상 3억 달러 중에 징용자들의 보상을 위해 쓰인 돈은 과연 얼마나 됐던가? 정부의 보상은 10년이 지난 1975년에야 겨우 이뤄진 것은 물론 그 보상액도 상당히 어이없는 수준이었으니 이때 정부는 물가 수준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보상금을 책정했던 것이다. 1945년 해방 당시 1엔은 1원으로 같았지만 1975년까지 원화 가치는 엔화와 비교해 약 1600배 하락해 있었지. 그런데 한국 정부는 1엔은 1600원이 아닌 1엔은 30원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나마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았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지급이 거부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단 8,500여 명에게 30만 원씩의 보상액이 지급되었을 뿐이었다. 무상 3억 불 중 300만 달러, 즉 1%만이 보상금으로 쓰인 것이다. 한 징용자는 이렇게 절규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우리의 피와 땀을 내다 팔아먹은 것이다. 개인이 죽기까지 피땀 흘려 번 돈을 어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 건가?